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 바로 경제 위기 때 10억 만들기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아우성인데 이럴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경제 위기를 뚫고 10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경제가 안 좋다는데 무슨 10억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기 속에서 늘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기회를 알아보고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단순히 돈을 잃지 않는 것을 넘어 오히려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경제. 위기 10억 만들기의 비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핵심. 내 자산 현황 파악하고 다각화하기. 10억 만들기의 첫걸음은 바로 나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산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은행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혹시 금이나 외화도 가지고 계신가요? 이 모든 자산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현재 가치를 솔직하게 산정해보세요. 마치 내 지갑과 통장 속을 샅샅이 살펴보는 것처럼요. 이렇게 파악한 자산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봅시다. 하나는 화폐 자산입니다. 현금, 예금, 채권처럼 가치가 고정되거나 금리의 영향을 받는 자산들이죠. 다른 하나는 실물 자산입니다. 부동산, 주식, 금처럼 실체가 있고 인플레이션에 더 강한 자산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산 분류가 끝났다면 이제 목표 포트폴리오를 설정할 차례입니다. 나의 위험 선호도는 어떤가요? 재무 목표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빠르게 10억을 달성하고 싶다면 주식 비중을 높일 수 있고,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한다면 채권이나 부동산 비중을 늘릴 수 있겠죠. 목표 포트폴리오를 주식 40%, 채권 30%, 부동산 20%, 금 5%, 현금 5% 등으로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 자산 구성과 목표 포트폴리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보세요. 이 차이를 메워나가는 것이 10억으로 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핵심. 인플레이션, 이 녀석을 알아야 이긴다. 경제 위기,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정말 무섭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통계청이나 한국은행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즉 CPI를 확인해보세요. 현재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몇 %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인플레이션율을 알아야 내가 가진 화폐 자산의 미래 가치를 계산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1억 원이 10년 뒤에도 1억 원의 가치를 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나의 10억 목표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얼만큼의 수익률이 필요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전략 없이는 10억 만들기는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핵심. 경제 위기의 방패, 안전자산에 투자하라. 경제 위기 때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위기 속에서도 자산을 지키고 늘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금골드입니다. 예로부터 금은 인플레이션과 불확실성에 강한 자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도 금값이 크게 상승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실물금을 직접 샀거나 유동성이 높고 거래가 편리한 금 ETF 또는 골드뱅킹을 통해 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10억 만들기 로드맵에 금은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권반드입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채권 가격은 반대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양한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채권 ETF를 활용해보세요. 자동이체를 설정해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도 좋습니다. 10억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안정적인 수익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달러입니다. 글로벌 위기가 닥치면 안전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황기에는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가 심화될 수 있죠.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를 통해 환차익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10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안전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네 번째 핵심. 현금은 나의 값바이자 기회. 워렌 버핏도 현금은 옵션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위기 때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총알이 되어주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는 현금으로 비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CMA나 MMF 같은 유동성 높은 상품에 넣어두면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으면서도 소액의 이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가계 부채도 점검해보세요. 특히 높은 금리에 묶여있는 빚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빚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경제 위기 속에서 10억 만들기에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은 심리적으로도 투자를 위축시키고 위기 시에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 멘탈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갑바가 바로 충분한 현금과 건전한 재무 상태에서 나옵니다. 다섯 번째 핵심. 워렌 버핏처럼 잃지 않는 장기 분산 투자. 투자의 기본 원칙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첫째, 분산 투자입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한국, 미국, 중국, 인도 등 다양한 국가의 자산을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10억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언제 어떤 위기가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양한 곳에 씨앗을 뿌려두면 몇몇 씨앗이 예상치 못한 풍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 투자입니다. 경제 위기라고 해서 일희일비하며 사고 파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꾸준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위대한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10억이라는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잃지 않는 투자입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 원칙의 첫 번째가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10억을 만들기도 전에 큰 손실을 보면 다시 일어서기 정말 어렵겠죠? 넷째, 레버리지 활용입니다. 평소에는 레버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즉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과감하게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철저한 분석과 안전 자산과의 균형을 통해 위험을 분산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니 단기적인 수단으로 신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10억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섬세하게 조절해야 하는 부분이죠. 여섯 번째 핵심. 유연한 전략과 전문가의 도움. 경제 상황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투자 전략 또한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자산 배분 비율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투자 수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 시장이 과열되었다면 채권이나 금의 비중을 늘리고, 반대로 시장이 침체되어 좋은 자산이 저평가되었다면 과감하게 주식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요. 10억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면서 끊임없이 나의 전략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어렵다면 재무설계사나 투자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전략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시각은 우리가 미처보지 못했던 부분을 일깨워주고 10억 만들기 로드맵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하여 고금리 예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잊지 마세요. 중요한 주의사항.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몇 가지 주의사항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최근 예적금 금리가 과거처럼 높지 않아 저축만으로는 10억이라는 큰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째, 처음부터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으로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씨앗이 튼튼해야 나중에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는 언제나 개인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억을 향한 여정은 즐겁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제 위기 속에서 10억 만들기는 결코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목표 또한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들을 잘 활용하고 꾸준히 공부하며 자신만의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분명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10억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분명 여러분에게도 멋진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경제 위기 10억 만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